여리쌤과 함께하는 명작 동화 하브루타.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미운 아기 오리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어느 개울가에 어미오리가 알을 품고 있어요. 잠시 후 톡톡 알에 금이 가더니 빠지직 하면서 아기 오리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꽥꽥 꽥꽥 꽥꽥. 마지막으로 가장 커다란 알 하나가 남았죠. 그 알도 빠지직 소리를 내면서 아기 오리 하나가 고개를 쑥 하고 내밀었는데 엄마 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아니 저게 뭐야 도대체. 너무나 못생긴 아기 오리였거든요. 어미 오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 어떻게 내 아기가 저렇게 못생겼을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되었어요. 어미 오리는 새끼들에게 헤엄을 가르치려고 개울가로 갔어요. 자, 엄마 오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첨벙첨벙, 아기 오리들도 첨벙첨벙. 그런데 막내 오리가 따라오려고 할 때 다른 오리들이 말을 했어요. 야, 넌 따라오지 마! 아, 너랑 같이 있으면 창피해. 언니 오리들은 마지막으로 태어난 막내 아기 오리를 부리로 콕콕 쪼아댔습니다. 아기 오리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기 오리는 이렇게 늘 혼자였어요. 왜 다 나만 미워해?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어. 차라리 집을 떠나야겠어. 하면서 막내 오리는 타박타박 집을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커다란 늪지대가 나타났어요. 발이 푹푹 빠지는.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야겠어. 근데 그날 밤 훌쩍훌쩍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기러기들이 날아왔습니다. 얘, 너 혼자야? 우리랑 같이 놀자. 아기 오리는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서 컹컹컹컹컹 하면서 사냥개가 지저대는 거예요. 순간 기러기들은 깜짝 놀라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탕탕 하는 총소리가 또 들렸어요. 그러자 날아오르던 기러기들이 늪으로 힘없이 떨어졌죠. 그리고 바로 사냥개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달려들었어요. 이 모습을 막내 오리는 오들오들 떨면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사냥개가 이 오리를 본 거예요. 숨이 멎을 것만 같았겠죠. 사냥개는 냄새를 이렇게 맡더니 돌아갔어요. 근데 아기 오리는 기쁘다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저 사냥개도 내가 싫은가 봐. 고개를 떨구고 혼자 들판을 걸어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지낼 곳을 찾아야겠다. 아기 오리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쪽에 집이 한 채 보여요. 아기 오리가 용기를 내서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양이랑 암탉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이 아기 오리를 글쎄 눈이 나쁘셔가지고 나이가 들면 눈도 나빠지나 봐요. 어미 오리로 착각한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오리알을 먹을 수 있겠네. 할머니는 아기 오리를 잘 보살펴 주었어요. 요거를 본 고양이랑 암탉은 셈이 났습니다. 야, 너 나처럼 이야옹 할 수 있어? 너 나처럼 알을 낳을 수 있어? 고양이랑 암탉은 아기 오리를 막 못살게 굴었어요. 아기 오리는 결국 걔네들 등살에 또 할머니 집에서 나왔어요. 한참 걷다가
어느덧 호숫가에 닿았는데 저녁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는데 글쎄 그 붉게 물든 하늘에 하얀 백조들이 멋지게 날고 있는 거예요. 와, 어쩜 저렇게 아름답지? 나도 저 새들처럼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기오리는 그 백조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또 지나서 겨울이 됐어요. 찬바람도 불고 호숫가의 물도 꽁꽁 얼었어요. 아기오리는 거기서 틈만 나면 헤엄을 치고 있었죠. 근데 어느덧 잠에서 깨다 보니까 글쎄 다리가 이번에는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농부 아저씨가 아기오리를 봤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기오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농부네 집에는 아이가 2명 있었는데 아기오리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먹이도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오리는 정신을 차렸죠. 야, 깨어났다. 우리 같이 놀자. 얘네들은 서로 막 아기오리를 자기가 먼저 안으려고 달려들었고 아기오리는 얘네가 자기를 괴롭히려 오는 줄 알고 막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죠. 집안에서 부엌으로 다니고 그러다가 그만 아이들이 밀가루통을 엎지르고 말았네요. 아니 저놈의 오리 녀석 때문에 이게 뭐야? 집이 난장판이잖아. 농부의 아내는 버럭 소리를 질렀고 아기오리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 소리에. 여기저기 또 다니다가 잼통을 쓰러뜨리고 버터통 속엔 빠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농부의 아내는 아기오리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우리 불쌍한 아기오리 다시 호숫가 바위 틈에서 혼자 추운 겨울을 보냈죠. 때로는 날개가 얼고 때로는 발이 얼고 때로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쫄쫄 굶고 그런데 역시 또 시간은 지나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땅 위에는 푸릇푸릇 새싹들이 돋아났고요. 꽝꽝 얼어붙었던 호수의 물도 녹았습니다. 아, 따뜻해. 나 이제 헤엄칠 수 있겠다. 아기오리는 자기가 이렇게 움츠렸던 날개를 퍼덕거려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자기 몸이 하늘로 살짝 날아오르는 거예요. 와, 신기해. 내가 좀 날 수가 있네. 근데 호수 저쪽에 보니까 그때 그 노을빛 하늘에 날고 있었던 백조들이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지난번 가을에 보았던 그 백조들인가 봐. 하지만 백조를 보아서 인사를 하고 싶지만 아기오리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백조 중에 제일 하얀 백조 한 마리가 아기오리에게로 헤엄쳐서 오는 거예요. 반가워요 하면서 어머, 나한테 말을 걸었어? 나는 정말 못생겼는데 하면서 순간 맑은 호수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뭐야? 내가 오리가 아니었어. 내가 백조랑 똑같네? 맞아요. 다들 밉다고 놀려댔던 그 아기 오리는 오리의 새끼가 아니라 백조의 새끼였던 거죠. 이제 다 큰 백조였어요. 백조가 된 아기 오리는 이젠 아기 오리가 아니죠. 멋진 백조는 기쁨에 넘쳐서 하늘 높이 높이 멋지게 날아올랐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에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그리고 혹시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선생님은 농부의 아이들이 놀아주려고 아기오리를 찾아가는데 아기오리는 자기를 괴롭힐 거라는 생각에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막 도망가는 그 모습이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도망가는 모습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아기오리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백조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 어린 시절 못생긴 모습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못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못생긴 것과 잘생겼다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모두들 다 비슷비슷한데 나 혼자만 다른 것 같아. 또 나만 못났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은 혹시 없었어요?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과 생활하다 보면 왠지 다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다들 능력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왜 나만 이렇지? 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친구들을 보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보석 같은 장점과 미덕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너무 씩씩해서 어려운 것에 용감하게 도전을 잘해요. 또 어떤 친구는 친구나 선생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줘서 행복하게 하고 또 누구는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어떤 친구는 다양한 성격의 아이들과 골고루 친하게 지내는 그런 매력적인 친구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어떤 친구는 물론 공부는 잘 못했어요. 하지만 늘 웃는 얼굴이고 수업 시간을 항상 즐겁게 해주어서 지금까지 선생님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은 다들 보석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조가 아니면 어때요? 오리는 오리로, 백조는 백조로 자기답게 살아가는 거지요. 친구들, 나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